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때 상대방이 보복하려 들면 상대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온갖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의 적대감은 점점 깊어지고 보복의 수단 역시 격해지며 광적인 보복 행위는 또 다른 이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 개념으로 헤라클레스 효과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이 아주 센 영웅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발끝에서 모양이 불룩한 이상한 자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자루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루는 터지지 않고 점점 부풀어 올라 그 크기가 2배가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화가 나 온 힘을 다해 자루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루는 계속해서 더 부풀어 올라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가려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길에 갇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한 성자가 다가와 헤라클레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발로 찬 이 물건은 분노의 자루일세. 자네가 분노하면 할수록 이 물건은 점점 커질 것이고 반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처럼 작아질 것이네. 분노는 헤라클레스가 우연히 만난 자루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분노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배로 커질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같은 복수 심리는 인류 사회 초창기에 형성된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그 목적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이 나를 침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수의 본질은 징벌과 위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분노를 푸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한 경우 문제를 잘 해결할 기회를 양쪽 모두 놓치게 되고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잠깐의 증오를 풀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해, 존중, 그리고 신뢰를 얻어 더 많은 협동의 기회를 얻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지역 주민들은 1100년 동안 줄곧 화전을 경작하는 원시 농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반복적인 상태에 머물며 진보된 문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행 효과의 근원은 혁신 동력의 결핍입니다. 자바섬의 토지는 비옥했고 농산물은 풍부했습니다. 비록 1100년 전의 생산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그곳의 생산량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따라서 현지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굳이 바꾸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퇴행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와 작은 조직,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제자리 걸음인 퇴행 효과에 빠지면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포면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바퀴는 미친 듯이 돌아가지만 실제로 보면 수렁에 빠져 제자리 걸음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결국 시대에 도태되는 운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일하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상태에 만족해하며 끝까지 제자리에 있으면서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적당히 얼머무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현대사의 정글 속과 자바섬의 주민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현재의 편안한 생활에 취해 향상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날이 태행 효과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산업 문명의 냉혹함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피터의 원리는 고용인을 항상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지위로 승진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터는 수직적인 계층 조직 내에서는 모든 지구인이 경쟁력 없는 직책으로 승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의 직책이 그 역할에 맞지 않는 직원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맞지 않은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의 원리는 어떤 기업이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불필요한 인원입니다. 빌 게이츠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최고급 인재 20명을 스카우트 해간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잘것없는 회사로 변해버릴 겁니다. 빌 게이츠는 한 회사가 발전하는데 핵심 경쟁력은 최고급 인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고급 인재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면 그들 개인이 창조한 한 가지는 100명의 가치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만약 최고급 인재를 잘못된 위치에 배치하면 특히 비합리적인 승진 제도로 인해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의 관리직으로 승진한다면 최고급 인재들은 원래 그 사람 하나면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다시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입니다. 드라마 사무실 공작원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경질적인 매니저 버니 애덤스는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휴지통을 여기에 둘 수 있죠? 보기 안 좋지 않나요? 조! 제가 머리 자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죠? 빌! 사무실 책상 좀 보세요.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 같아요. 버니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말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에 그레이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네, 늘 말씀하셨죠. 제가 깜빡했네요. 하하! 버니의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처럼 버니의 잔소리는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 한계 초과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계 초과 효과는 지나치게 자극한 시간이 오래되어 이로부터 심리적 면역, 심지어 심리적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속해서 자극을 강하게 받을 때 마음은 적극적으로 이 자극을 무시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존심이 상할수록 수치심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설득할 때입니다. 물론 처음 말을 꺼낼 때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그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 상대의 마음속에 면역력이 생기고 설득 효과는 즉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언어적 매력은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말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인지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석과 예시를 담아 심리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마음을 꿰뚫는 일상의 심리학은 머릿속에 콕콕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과 사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각인 독자에게 수많은 심리 법칙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살피고 주변 환경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조화로움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저자의 통찰력 있는 해석과 법칙의 적용은 담백하면서 깊이가 있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고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좀 더 현명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쑥이서점 팔방미인 영숙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만나요. 안녕.